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일 목요일 오후 5시 47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FOMC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끝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9월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부합하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좋게 반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조정을 끝냈고 어제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조정을 끝냈고요. 조정을 끝냈다라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나스닥 또 그리고 반도체 이번 금융시장의 큰 조정의 핵심은 나스닥과 반도체의 조정이었죠. 그죠? AI의 조정이었는데 얘네까지 급등을 하면서 일단 조정을 끝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메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세계 증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시아 증시의 반응을 보시면 그 분위기는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좋은 분위기로 출발은 했는데 이 갈수록 그 상승률을 유지시키지 못한 채로 좀 부진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 2% 넘게 급락했고요. 중국 증시도 찔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국 증시도 오늘 코스피도 0.2%밖에 상승하지 못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조금 전에 유럽 증시 개장했는데 지금 개장한 지 이제 한 거의 2시간 가까이 돼 가는데 유럽 증시도 지금 거의 전반적으로 2%, 뭐 1점 몇 프로대에 가까운 좀 큰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아침엔 분위기가 좋았지만 지금 오늘 아시아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았고 유럽 증시 분위기가 지금 안 좋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기술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에 의미 있는 첫 번째 조정이 좀 나타났고 지금 우리는 어젯밤 FOMC 회의를 통해서 이 첫 번째 조정을 끝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어젯밤이 처음으로 의미 있는 세계 증시 공통적으로 처음으로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준 첫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론 제가 조정이 끝났다라고 선언은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 내려오던 이 압력, 이 하락 압력이 아직까지 좀 약간 여운이 남아 있는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FOMC 회의 때문에 올랐던 이런 증시들은 이 지난번 하락의 영향으로 지금 조금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시장이 하락한다라기보다는 그 어떤 이벤트 전에 먼저 올랐던 친구들이 이제 이벤트 발표되니까 빠진다 이런 개념 혹은 지난번 하락의 기운이 남아 있어서 지금 빠진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쯤에서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투매를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조정은 거의 끝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건 투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조용히 반등하거나 둘 중 하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투매는 이제 거의 가능성이 사라졌죠. 이제는 어쨌든 이 차분히 반등을 하기로 마음을 먹긴 먹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에 한 번 조정이 나왔고 이제 이 조정을 끝냈단 말이에요. 끝냈는데 여기서 이제 끝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이제 무조건 이제 좋은 장만 펼쳐지냐? 이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번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조정이 끝났고 지난번 중장기적인 상승장이었고 특별한 악재는 없으니까 일단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문제는 조정은 끝나긴 끝났는데 이 바닥 형성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가 이제 변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차분하게 외바닥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올라가지 못하고 한번 쿵 빠졌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V자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한 번 더 쿵 빠졌다가 이렇게 쌍바닥으로 올라갈지 제 생각에 일단 여기서 추가로 더 폭락하는 시나리오는 일단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배제합니다. 이거 배제하고 쌍바닥이 나올지 아니면 V자로 올라갈지가 여기서 이제 관건이죠. 불확실성입니다. 어떻게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다라 말씀드렸죠. 애플 실적, 또 그리고 논반 페이롤스, 실업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이 요리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몰빵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려왔다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도 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현금을 들고 있으면 대비가 되겠죠. 한번 쿵 빠졌을 때 여기서 남아있는 현금을 활용해서 주식을 좀 더 사면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거 없이 V자로 올라가면 좀 서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이.
하지만 이런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적절히 또 유지를 할 필요가 있긴 있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보다 지금 일단은 조정은 끝났다라고 일단 인식하면 될 것 같고, 조정이 끝났다라면 눌림시 매수 하긴 하는데 이제 시나리오가 문제라는 거죠. 그냥 V자로 올라갈지 쌍바닥 찍으면서 한 번 더 쿵 하면서 올라갈지, 이건 불확실성이니까 이 부분에 대비해서 현금은 조금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남겨놔야 된다. 그죠? 조정이 아예 끝났을지 안 끝났을지도 모르는 때에 비해서 지금은 현금을 조금 이제 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약간 이제 주식 비중이 좀 늘어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여기서 일단 또 봐가면서 대응. 여기서 이제 다만 이제 지금 몰빵 치는 건 또 조금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전략 일단 말씀드려봤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바뀐 거 없습니다. 그죠? 이제 단기적으로도 상승 전환,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 이제 약간 불확실성 있는 거죠. 그죠? 그냥 올라가냐, 아니면 쌍바닥 찍고 올라가냐, 약간 불확실성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눌림시 매수, 그리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좀 시장 조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런 관점입니다. 어쨌든 다 눌림시 매수. 장기적으로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죠? 반등시 매도를 할 만큼 그렇게 시장이 반등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제서야 반등을 할까 말까, 이제서야 반등한다.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 반등시 매도 생각할 때는 아니죠. 이거는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지금은 영향 미치는 게 아니고, 1, 2번. 지금 어쨌든 이래저래 눌림시 매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전략을 지금 이제 이런 전략 하에 고민하셔야 될 건, 그럼 무엇을 사야 되냐, 이런 부분이 이제 또 고민이실 수 있겠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뭐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라든가 AI라든가 아니면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기술주들, 이런 친구들이 실적이 아직 짱짱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사는 게 맞을 것 같다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에서 소외된 친구 러셀 지수를 사는 것은 제 생각엔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또 그리고 어젯밤에 미국 증시 반응해서 보셨다시피 러셀 지수는 막상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오히려 흐름이 부진했다고요. 어제 FOMC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거는 엔비디아와 나스닥이라고요. 그죠? 얘네가 잘 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러셀 지수는 또 소외될 가능성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한국에서는 약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미국과 한국은 분명히 좀 다르니까. 오늘 조금 이따 한국 증시 볼 거지만 한국에서는 반도체가 오히려 안 좋은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좀 부진한 흐름 보였죠. 오히려 2차전지나 코스닥 이런 친구들이 조금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외됐던 친구들 좀 주목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중국 관련된 자산들이 소외가 많이 됐었는데, 중국 관련된 자산들 투자, 예를 들면 중국 지수에 투자한다든가, 중국 주가 지수에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구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원자재들, 이런 것들,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원자재들에 투자하는 것도 중국의 반등을 베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소외됐던 친구들 베팅, 미국은 잘 나가는 친구 베팅, 나머지는 소외된 친구들에 대한 베팅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었는데요. 하여튼 이거 지난번에 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하여튼 딱히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브리핑을 좀 해봤고,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가볍게 좀 체크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장중에 특별히 엄청난 일이 있고 그러진 않았고요. 하여튼 엔화가 요즘에 장중에 대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띕니다. 엔화 전문가가 그랬대요. 3주 만에 12엔 하락은 과속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 누가 봐도 좀 과속인 것 같긴 합니다. 과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달러 엔 환율이 이게 너무 급하게 떨어졌다고요. 이거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저 이런 이야기 드렸었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언더슈팅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왜냐? BOJ에서 금리 인상했고 FOMC에서 기대감을 심어줘서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온 거는 이해는 하는데, 이미 빠졌지 않냐. 이미 빠졌던 상황에서 지금 환호를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슈팅성 흐름이 아니겠느냐. 슈팅성 흐름은 결과적으로 되돌리는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좀 슈팅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율은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일 것이라는 일단 그런 의견 말씀드려봅니다. 좀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은 일단 환율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요.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 오늘 제가 뭐 메타 실적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메타 말고도 ARM이라고 또 반도체 기업 하나 있죠. 또 그리고 퀄컴도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ARM이 지금 기사가 났죠. 그죠? ARM이 시간 외에서 13%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이 지금 또 시장에는 좀 악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보셔야 그, 어쨌든 뭐 지금, 네, 뭐 지금 이런 친구들은 실적이 안 좋아서 뭐 하락을 하고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이런 흐름 안에서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흐름 안에서. 지금 그죠? 중장기적인 상승 중에 첫 번째 의미 있는 가격 조정이 나타났고, 이제 이 가격 조정이 막 끝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하락의 기운이 남아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어제 급등했던 게 있기 때문에 지난번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기술적으로 한 번쯤 쿵 하면서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때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ARM이나 뭐 퀄컴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빠지더라도 눌림지 매수. 지금 상황에서 어떤 투매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지금 상황에서 아무튼 이게 그냥 V자로 올라갈지 아니면 쌍바닥 찍고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쌍바닥 찍고 올라가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 현금 비중을 갖고 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ARM 홀딩스의 뭐 급락 이런 것들이 또 지금은 좀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쭉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밤에도 뭐 재밌는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밤에 보셔야 될 거는 제조업 PMI입니다. 제조업 PMI들, 미국 제조업 PMI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중요하긴 한데요. 잠시만요. 예,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이 오늘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발표됩니다. 내일 아침이네요. 내일 아침에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 좀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 발표 있다. 또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 뭐 있죠? 금요일 날 밤에 미국 고용지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냥 V자로 올라갈지 아니면 한번 쿵 했다 올라갈지 어떻게 올라갈지는 일단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좀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늘 나온 재밌는 보고서 내용이 짧아 요거까지만 좀 볼까 하는데요. 잠시만요. 예, 잠시 요 내용을 좀 보자면은 요겁니다. 엔저의 강한 되돌림 이유 제 생각에 요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엔화가 왜 이리 강력하게 되돌아섰냐, 왜 이리 엔화 왜 이리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확 돌아섰냐, 지금 이제 이거와 관련된 거거든요. 엔화가 최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 돌아섰잖아요. 왜 돌아섰냐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가 엔 약세에 강한 불만을 보인 점이 엔화 약세 베팅을 부담스럽게 만들었을 수 있다.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일본 내에서 슈퍼엔저에 대한 부담과 긴축 전환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거, FOMC 회의까지 있었죠, 그죠? 네 번째는 헤지 펀드의 기술주 리스크 축소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한동안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은 엔저를 이용해가지고 엔화로 막 돈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스닥에 있는 엔비디아나 이런 거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비싸다, AI 쏠림이 너무 심하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기술주 리스크 축소하면서 동시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엔화가 급속히 저렇게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가 계속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헤지펀드의 기술주 리스크 축소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게 어쩌면은 하반기 내내 증시를 좀 흔들 만한 그런 주요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우리 신경을 쓰자고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단 엔화를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당분간 이거 답답한 구간이다.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은 아마 반등 시도하긴 하겠다인 건데, 얘가 이제 계속 아래쪽으로 뭐 내려오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기술주도 같이 엮여서 부진할 수 있겠다.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들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 살펴본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고, 이제 오늘 있었던 일, 기술적인 부분들 좀 차트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증시부터 좀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 독일 증시입니다. 독일 증시가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예, 물론 이제 그 독일 증시는 그 워낙 답답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증시 모습과 좀 달라서 뭐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긴 좀 뭐하지만은 일단 다중바닥형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일단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히 전 세계에 뭐 특별히 악재 이런 건 없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이런 경우 답답한 구간 안에서 다중바닥형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일단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많이 빠지고 있으나 그래봐야 일단 눌림시 매수 이렇게 일단 접근하는 게 좀 맞아 보입니다. 근데 워낙 답답한 증시라서 빠질 때도 많이 안 빠졌고 오를 때도 많이 안 하여튼 워낙 답답한 그런 증시라서 굳이 일단 지금 유럽 증시는 어떤 메리트가 좀 잘 없어 보이긴 합니다. 중국 증시 좀 보자면요. 상해 종합인데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에 대한 피로감으로 이렇게 자그마한 음봉이 나왔습니다. 정석적인 대응은 중국 증시 눌림시 매수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무리 장대 양봉이 나왔다 하나 여기서 지난번처럼 V자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뭐 어떤 체크 과정을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거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금을 좀 가지고 있고 중국 증시 눌림시 매수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매집 이런 거 가능하죠. 이런 음봉을 보면은 떨 게 아니고 일단 눌림시 매수로 대응하는 게 정석이 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조금 좀 쿵 하면서 좀 많이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좀 전에 그림판에 열심히 그려가면서 말씀드린 이런 쌍바닥 가능성 이게 지금 이제 그 일본 니케이 지수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탄하게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쿵 하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 하락의 영향으로 이런 게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얘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죽는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는 엔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엔화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엔화도 비슷하게 이렇게 막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나타났잖아요. 지나친 엔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하는 회사들의 실적이 우려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주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일본 증시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저 뭐 말씀드렸었죠. 엔화 박스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해먹었고 또 엔화 또 다시 약세로 약간 또 되돌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 증시도 더 빠지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림시 매수 정도의 접근을 좀 조금씩 어쨌든 주식 매집 같은 거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죠. 홍콩 증시 이런 것도 어때요? 눌림시 매수 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눌림시 매수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여기서 삐끗하면은 굉장히 모양이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매집 정도는 해 나갈 수 있는 조심스럽게 매집 정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정은 다 같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봤고요. 오늘 저기 그 어제 환율들의 움직임이 급격했어요. FOMC 때문에 어젯밤에.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돌리는 모습들. 그래서 위안화가 살짝 약세 흐름 나타나면서 살짝 되돌리는 모습. 좀 전에 보셨죠? 엔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지다가 아래 꼬리 좀 다는 모습. 또 그리고 환율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요. 훅 빠졌다가 아래 꼬리 좀 다는 모습. 어쨌든 다 답답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FOMC 회의 때문에 훅 강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뭐 급격한 움직임에 대한 피로 이런 걸로 아래 꼬리도 심심찮게 달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정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N1 환율은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일단은 눌림시 매도가 눌림시 매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엔화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쨌든 환율은 답답한 구간이고 지금 답답한 구간 안에 박스권 상단까지 왔으니 조금 좀 기다려 보셨다가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려면은 주식시장이 여기서 다 계속해서 막 빠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모습은 일단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죠? 일단 조정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조정 끝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가려면은 무슨 특별한 이슈가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근데 물론 그런 이슈가 등장할 수도 있죠. 그죠? 미국 고용지표.
근데 어쨌든 뭐 증시의 분위기 이런 걸로 봐서는 얘는 쉽게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어쨌든 이 답답한 구간 안에 있으니까 좀 내려오는 걸 기대하는 게 지금 적절한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눌림지 매수가 맞지. 지금 여기서 엔화를 사면은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추격에 가깝겠죠. 다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보자면은 코스피는 어제 많이 올랐었습니다. 어제 반도체가 오르면서 오늘은 좀 오히려 부진했던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 신났죠. 2차 전지들이 오늘 중요한 날이었는데 2차 전지가 선전을 하면서 코스닥이 오늘 좀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건 이제 눌림시 매수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 눌림시 매수예요. 지금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 생각하고 그렇게 대응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눌림시 매수. 코스피 같은 거는 오늘 같은 날 사는 게 아니겠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예. 글쎄요, 오늘 사는, 하여튼 뭐 조금씩 매집 같은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만약에 뭐 주식 매집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거 특히 오늘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건 특히 오늘 이런 것도 오늘 사는 게 좀 아니겠죠. 만약에 음봉으로 좀 떨어지거나 다시 뭐 그러면 이제 조금씩 뭐 주식을 매수해 가는 거지. 지금 어쨌든 아직 이 하락의 기운이 끝나지도 어쨌든 조정은 끝났지만 하락의 기운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얘가 쌍바닥을 만들지 그냥 V자로 올라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현금 비중 들고 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동성 지수 많이 안정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만 봐도 당장 시장이 대폭락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얘가 한번 시장이 쿵 하면서 빠져갖고 변동성 지수가 위로 치솟는다. 이 위에까지 다 치솟는다. 그러면 더욱더 강하게 주식을 매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이슈만 없다면요. 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살펴봤고 오늘 2차 전지들이 살아났다고요.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하락됐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전일 하락을 거의 다 되돌렸습니다. 에코프로 하나 빼고는 거의 다 되돌렸습니다. 특히 삼성 SDI는 가장 부진했던 종목인데 얘가 투매가 나왔었는데 투매 나온 거를 다 되돌렸습니다. 이거 뭐죠? 어제 하락은 속임수였고 얘도 이제 조정을 끝낼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가장 약했던 친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봐선 2차 전지 친구들이 앞으로 좀 좋은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2차 전지와 관련된 이런 업종 지수들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하락을 끝내는 듯한 모습입니다. 단기 바닥은 확인했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오는 걸 기대할 수 있는 때고 2차 전지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코스닥도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보시다시피 좀 서운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얘네도 뭐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가긴 할 텐데 아무튼 예전과 같은 그런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저렇게 그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요.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의 기회가 많을 수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평상시에 소외됐던 친구들, 뭐 네이버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친구들 오늘 흐름 나쁘지 않았네요. 그죠? 네이버가 어디에 있었더라? 네이버가 뭐 0.5% 정도 뭐 이렇게 어쨌든 요즘 이 정도 흐름이면 네이버 긍정적인 거고 카카오 이 정도면 일단 바닥 다지기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요즘 금융주가 가장 강하다 말씀드렸죠. 금융주들은 계속해서 랠리 이어나가고 하여튼 이게 이게 그만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반도체가 대형 반도체가 부진하니까 이렇게 나머지 종목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강해갖고 HLB라든가 알테오젠이라든가 HLB나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강해서 하여튼 코스닥 지수 뭐 흐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빠진 거는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약바이오들 요즘에 어떤 금리나 기대감으로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다시 제약바이오들이 좀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까지 일단 전반적으로 다 체크했습니다. 오늘 밤은 솔직히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그죠? 내일이 중요하네요, 그죠? 내일 애플 실적, 아마존 실적 발표되고, 고용지표, 이런 것들 발표되니까, 하여튼 그런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한 번 더 쿵 할 수는 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 번 더 쿵하고 자빠지면은 눌림시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쿵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확보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죠? 외환시장의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를 외환시장의 조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유로와 봐도 이렇게 답답한 박스권 구간이죠.
환율은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엔화도 계속 답답할 가능성 높을 것 같아요. 나머지 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체크했고요. 구리 가격 같은 거 보세요. 그냥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난번 하락의 기운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하락하면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 되겠죠. 좀 불안하더라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